예, 오늘 8월 31일입니다. 내일부터 9월이 시작되는 그런 국면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나온 자료나 또 이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좀 시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수급을 좀 분석해 드릴게요. 예, 오늘 좀 당황하셨을 겁니다. 외국인이 1조 6천억을 매도했고요. 코스닥은 2,500억을 매수했습니다. 예, 선물은 이게 8,800계약까지 매도하다가 맨 마지막에 좀 환매수를 했죠. 그 다음에 콜옵션과 관련해서도 아까 매도 쪽이었었는데 매수로 좀 돌아서서 이제 맨 마지막에 포지션이 좀 변화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MSCI하고 관련돼 있다. MSCI 관련 리밸런싱 당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계적인 매도 성향이 좀 강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매도세는 프로그램 순매도 약 9,500억 정도 일어났던 건데요. 맨 마지막까지 하면 거의 다 프로그램 매도죠. 지금은 이제 패시브 펀드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ETF라든지 인덱스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오늘 움직였고요. 또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약간 놀라셨던 분들은 단순히 리밸런싱과 관련돼 있구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외국인들의 MSCI 지수 편입과 관련돼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흐름이 연출되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매도했지? 놀랍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맨 마지막에 환매수를 했다. 환매수한 금액, 선물을 환매수했고 때렸다. 그래서 MSCI 지수 관련해서 리밸런싱 작업, 리밸런싱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랄 필요가 없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장을 워낙 여러분들이 보면은 변동성이 심한 장세예요. 심한 장세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올라가는 종목과 내려가는 종목이 출렁거리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장은 뭐니 해도 중심을 잡고 매매하지 못하면은 실패하는 장이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투자를 잘 짜놓지 못하면 일희일비하다가는 힘들어지는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장세에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네프트가 나온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좀 잘 나와서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럽니다. 옛날에 이제 제 후배로 같이 근무했던 경력이 있고 아주 똑똑한 친구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장은 추격장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고점은 2,540 정도 볼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관련돼 가지고는 성장주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익률과 관련돼 가지고 너무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아무튼
기대 수익률로 보면은 여전히 실물. 예, 지금 시장은요, 주식 시장은 이렇게 미국 시장도 올라가는데, 신물은, 이게 이제 실물 경기거든요. 실물 경기는 늦게 올라와서 이렇게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이 괴리감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경기는 이렇게 안 좋은데 바닥을 치고 있고, 뭐 망하는 사람도 많고, 예,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인데 왜 주식 시장은 올라가느냐? 이런 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제 유동성이라는 예, 팩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는 지금 안 좋고 있는데 주식 시장은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은 코로나를 뭐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줄고 있는데 일단은 900명을 가운데 줄어들다가 요 사이에 약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다. 시가총액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까지 가는데 여기서 보시면요. 애플입니다. 애플. 예, 6년 6개월을 2년으로 단축하는 거예요. 즉 6년 6개월 동안 1조 달러, 5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까지 오는데 6년 6개월이 소요됐는데 여기서 바로 2년 만에 더블이 왔다는 거죠. 1000조가 넘었다는 거죠. 예, 2조 달러니까. 그러면 이 시장은 뭐냐? 에너지가 집중화되는 시장이다. 빠르게 올라가는 시장이다.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시가총액 50조 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LG화학이 6개월, 삼바가 8개월, 네이버가 11개월, 현대차가 16개월 걸렸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성 국면에서는 예, 지수가 하락이 뭐 7% 또는 10% 정도는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유동성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출렁거릴 수 있고 중간중간에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주식시장의 본질에는 지금 시장은 경기 섹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저금리라는 거고 성장주 시대는 변한 거 없다라는 겁니다. 왜?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고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저금리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저금리로 인해서 성장주 섹터에 소위 말하면은 자금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어서 지금은 저금리로 인한 성장주 섹터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은 성장주가 강세가 되고 있고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의 변화가 없는데 지금 시장은 성장주 내의 순환 사이클이다. 나스닥은 어디로 갈 것이냐? 고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 연줄이 7조 달러를 계속 풀고 있고 이입 주정치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냐? 리더가 아니라 팔로워다. 미국 시장을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헤게모니가 지금 미국에 있고 과거에는 중국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따라갔던 거고 지금은 미국을 따라간다. 주도주라는 성장주 개념을 생각해봐라. 이거고요. 예, 그래서 그걸 보시고 지금 예, 소재와 성장주. 그러니까 지금은 테크,
헬스케어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 플랫폼 또는 LG와 같은 2차 전지, 그 다음에 삼바 이런 쪽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위, 시가총액 2위 기업이 누가 될 것이냐의 게임에 지금 돌입됐고, 거기에 관련돼서 2차, 2위가 되는 기업은 상당히 많이 고점을 경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시가총액 2위 쟁탈전, 2007년에는 한전에서 포스코로 바뀌었고 11년에는 포스코에서 현대차로 바뀌었고 또 현대차에서 SK하이닉스로 바꿨다는 거죠. 이들이 공통점은 한 번 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속력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위 쟁탈전에서 투자의 관점을 보는 것이 좋고, 지금은 지수가 조정하면은 주도주를 비중을 확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내에서는 이런 종목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마다 2007년에는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이 주도주를 했는데 현대중공업이 무거운 주식이 10배 올랐습니다. 10배. 2007년에 10배 올른 주식입니다. 텐베거 종목이죠. 예, 그래서 주도주가 재차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지속돼서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LG화학이 시가총액 2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요, 절대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9월은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9월에 관련된 전략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략은 성장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잉여연금 흐름이 창출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성장기업 외에 기존 기업, 플랫폼 기업을 재평가했을 때 주도주로 나타난다. 즉 애플이 2조 달러가 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자율주행과 친환경차 등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더욱 주력하고 있고, 연구개발 성과 자산화될 수 있는 신산업에 대한 프리미엄이 창출되고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처럼 무형자산에 대한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무형자산은 뭐냐? 경제적 혜자가 있는 거고 기술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은 여전히 성장주에 대한 기대가 높고, 거기에서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은 바로 무형자산을 확대하는 기업이 필요하다는 거다. 그리고 지금은 인플레이션보다는 FOMC가 디플레이션 파이터로 나타나면서 지금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잘 조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있고요. 무형경제라는 거죠. 빅데이터라든지 새로운 산업, 또 이런 거예요.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웨이모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 성장하는 것은 바로 무형경제, 무형자산을 관련해서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도 지금 무형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시대에 따라서 틀리다. 어떤 때는 유형자산이 있는 기업이다. 왜? 위험성이 있을 때는 유형자산,
지금같이 성장주 섹터에서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지금은 결국은 무형자산이 늘어나는 기업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한국형 뉴딜, 디지털과 구린 뉴딜 정책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의 원칙을 찾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에는 뭐가 있느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안전망 강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통신,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데이터 산업과 2차 전지와 재생에너지 부분도 수혜해 볼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답이 나온다. 그래서 무형자산에 투자한 기업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의 명단을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느냐면 플랫폼 기업, 바이오 기업, 그 다음에 전기차, 수소차, 플랫폼 기업, 바이오 기업 이런 쪽으로 해서 성장주의 순환매가 도는 그런 장세가 연출 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9월에도 잠시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은 그린 뉴딜, 무형자산이 증가하는 기업, 그 다음에 바이오 산업과 전기차 플랫폼 기업들이 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슬라와 넌 테슬라와 관계돼 가지고 사업이 확장되고 있고 테슬라가 왜 저렇게 고점을 돌파하는가라는 것은 테슬라라는 것은 단순히 전기차로 보지 말고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뉴 패러다임을 가진 기업이고 테슬라와 관련돼서 성장할 수 있는 모델 그리고 테슬라를 따라서 움직이는 소위 말하면 팔로워 기업이 성장세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테슬라는 IT와 AI와 항공, 소위 말하면 전기차 모델 중에 여러 가지 플랫폼과 AI 프로세스를 통해서 성장의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은 테슬라를 쫓아가는 두 번째 기업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계속해서 밀어붙여야지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요. 미국이라든지 지금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해서 현대차라든지 이런 거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좀 보시면은 그린 뉴딜 정책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즉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린 뉴딜 정책은 지금 확산 일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그린 뉴딜, 바이든은 기후 변화에 따라서 2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도 그린 뉴딜 중심으로 한 경기 부양안을 시행하고 있고 팬데믹이 오히려 위기에서 기후변화 대처를 주문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공통분모인 해상풍력과 수소차 산업이 고성장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종목들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다. 여기 핵심에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요 ESG 펀드가 있습니다. 자금이 207%씩이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펀드의 환경 에너지예요. 환경 에너지 사회 관련된 것, 좋은 기업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에너지 기업이 뭐냐?
친환경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린 뉴딜과 관련된 친환경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계속해서 207% 급증했다. 다른 것들은 자, 미국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해서 로빈훗이 나와서 펀드가 정체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ESG 펀드는 207%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찾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본드입니다. 그린본드. 예, 그린 뉴딜이죠. 예,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1.4조 달러 64% 증가했습니다. 64% 1.4조 달러입니다. 회원입니다. 작은 게 아니죠. 1.4조 달러가 뭐를 산다? 예, 이런 걸 사는 거예요. 풍력, 해상풍력, 수소차, 전기차 이런 종목을 사고 있다. 그러니까 왜 저게 오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돈이 들어오는 시기다. 돈이 들어오는 시기고 이렇게 1.4조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의 돈이 지금 친환경 에너지 기업과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된다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EU와 관련해서 경기 부양한 표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수소차는 핵심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천억 유로를 투자해서 산업 구조를 저탄소 고주로 바꾼다는 겁니다. 바꿔요. 그래서 수소 인프라, 예, 10년 동안 100억 유로, 예, 빌딩과 관련된 전기차 산업도 CO2 물질 200억 유로, 예, 200만 대 공공충전 인프라,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유럽의 그린 뉴딜 정책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초점을 보시고요. 특히 지금 바이든은 기후변화에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면 위기 국면을 인식해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트러블 정책에 있는 것들을 원위치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로 탄소 배출권.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식 자동차 연비 규제 시스템을 강화시키겠으며 그러므로 인해서 바이 아메리카 전략으로 대한민국 관련 업체들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은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팽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거를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5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나오고 탄소 배출권 제로 정책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돼 있고 여기에 수소차가 니콜라와 관련돼 가지고 요새 올라오고 있는 국면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 또 해상풍력도 매년 18%씩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관건이 뭐냐면은 예, 대만, 일본, 대한민국, 베트남, 아시아 풍력도 40기가 이상 확대할 계획이고요. 유럽에는 영국, 네덜란드 이런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관점을 두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관점에서 보시면은 9월장은 출렁거릴 수는 있다. 예, 출렁거리기는 하지만 그 개념도 특히 오늘같이 외국인이 매도하는 이 매도 어마막지하게 매도하고 시장을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중심을 잡고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핵심적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주식 투자는 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신문에 나오는 것까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 그리고 이 시장의 핵심 포인트는 뭔가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삶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개념을 갖고 투자하는 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고, 변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은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거기에서 내가 중심을 못 잡고 이산저산 헤매면서 이 주식시장이 올라올 때 내가 수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지속적으로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올라오는 장이고, 꺾일 것 같은데 꺾이지 않는 장인데, 이 장에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장세다. 따라서 9월장도 여러분들한테 잠시 고통을 줄 때 중심을 잡아야 된다. 첫째. 두 번째는 잠시 조정하는 것은 유동성 장세는 변동성을 수반하면서 올라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는 이 장세는 두루두루 순환매를 돌지만 핵심적인 것은 성장주 섹터에 있다라는 것 참조하셔가지고 9월에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시장과 관련해서 설명드렸고요. 여기와 또 종목에 관련돼 가지고 의문점이 있는 거라든지 혹시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해 드리겠습니다.